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4화 시작합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분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저랑 같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한번 간증하는 것도 들었었거든요. 오,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가 있으니까 간증을 했겠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좋은 회사를 다닌다. 아, 이러고 보니 이런 스펙을 가졌더라죠. 그리고 뭐 사실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 이게 재수 없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지금 그 회사 적힌 그 명함 목걸이 있잖아요. 그거 완전 크게 하고 오신 걸로. 저 지금 깜짝 놀라서 왜 돌아봤잖아요. 네, 여러분 마르타님의 말씀은 한 반만 들으시며 네. 자, 그러면 게스트분 오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존버하는 크리스찬 돌덩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버하신다고요? 그럼요.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 아니 저는 네. 그 처음에 방송 섭외를 한참 전에 했잖아요, 저희가. 그쵸. 근데 일이 바빠가지고 이제 녹음을 하는 건데 갑자기 본인이 닉네임을 정했다고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아, 네네. 보통은 이런 분들이 별로 없고 당일날까지도 못 정하셔서 당일에 정하신 분들 많은데 그 수박님도 정하라니까 그냥 수박 먹다가 정하신 것처럼 근데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해주시는구나 했거든요. 그래서 왜 돌덩이인지는 오늘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네네네. 왜 돌덩이인가요? 예, 그 하현우 씨의 돌덩이 노래를 듣고 좀 가사가 제 얘기 같아가지고 그 돌덩이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몰라서 그러는데 한 소절만. 아, 정말 죄송한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그럼 가사만 읽어주세요. 가사가 뭐냐면 네네. 너네가 나를 이렇게 막 세게 때려도 너네 네. 손만 아프다. 나는 더 강해진다. 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오늘의 제게 필요한 얘기인데요, 그거? 그러네요. 저 지금 눈물 좀 쏟고 와도 되겠습니까? 잠시 쉬었다 가시죠. 그래서 존버하는 돌덩이님이시군요. 맞습니다. 되게 말 조곤조곤 잘하시네요. 그렇죠? 네, 뭔가 깨발랄한 스타일은 아니세요. 저 약간 저희가 사전에 톡을 잠깐 나눴잖아요. 그래서 약간 되게 진중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역시 진중하시네요. 그런가요? 근데 미국님 말로는 보통은 아니다라고 하셨으니까 차차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돌덩이님, 미국님하고 전교회 같이 다니셨다고 했는데요. 맞죠? 네, 맞아요. 미국님 혹시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전교회를 7년을 다녔는데 오, 네네. 7년 동안 본 미곰님은 굉장히 이제 호불호가 분명해요. 호불호가 분명하고 막 네네. 그렇게 막 무력을 쓰는 형님은 아니에요. 이게 네. 굉장히 평화주의자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옆에 앉으셔서 그러는 거 아니죠? 미국님이 너무 딱 붙어 앉으셔가지고 지금 마치 농구할 때 그 뭐라 그러죠? 마크 한다고 그러나요? 스크린? 그렇듯이 그래서 이제 조금 조심하시는 걸로 이제 생각할게요. 뭐 호불호가 있다고 한 게 제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불호도 엄청 강하고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싫어하시는 분도 엄청 싫어하고 이런 호불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누구나 있으니까. 근데 미국님도 많이 티 안 나지 않아요? 어때요, 돌덩이님? 글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미곰님은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하고요. 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네. 똑같이 막 싫어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집에서 저주인형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들으셨죠?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리고 돌덩이님은 전 교회 같이 다녔는데 지금 교회도 같이 다녀요. 그럼 옮기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교회를 옮겨야겠다라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네. 미곰님이 먼저 1년 먼저 옮겼거든요, 교회를. 그래서 제가 따라가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예. 제가 오라고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전 교회를 나오면서 연락을 계속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돌덩이님은. 근데 그냥 교회 어떠냐? 나는 지금 이런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지낸다 하는데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저한테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옮긴 교회 어떠냐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 우선은 그랬더니 한번 교회를 다녀볼까 고민을 한다 그래서 제가 나 때문에 오려고 하면은 혹시 그렇게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너가 뭔가 이제 기도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보다는 좀 말씀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말씀도 읽고 한번 기도도 했겠죠. 하고 저희 교회로 오게 되었죠. 오, 미국님 지금 되게 설득하는 눈빛으로 절 보시면서 하시는데 제가 전번화인가요? 전전번화인가 그랬는데 제가 미국님 얘기 듣고 있으면은 그 교회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저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래서 이거 네네네. 영입하는 그런 거 아니냐고 이랬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미국님의 큰 그림 한번 나왔고요. 아 그리고 그 네. 저희 지난번에 다직업 한 다금바리님 기억하세요? 네네네. 그 다금바리님이 제가 엄청 인싸 같은데 본인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다금바리님하고 같이 이 찬양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돌덩이님이. 제가 그때 거기서 막 엄청난 인싸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본인 아니라고 했는데 돌덩이님이 봤을 때 그 다금바리님은 어떠셨던 것 같아요? 다금바리님은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핵인싸시구나. 네, 정말 모른다 그러면은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간첩으로 봐도 무방할 만큼 그런 분입니다. 진짜. 모른다 그러면 신천지로 할게요. 그러면은 돌덩이님 삶도 기복이라고 할까요? 높낮이가 확확 바뀌는 편이신데 어떤 삶을 사셨나요? 이 질문이 정말 너무 어려운데 어떠한 삶을 살았냐 소개한 대로 좀 이렇게 존버하는 삶을 계속 살았던 것 같고 굉장히 쉬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또 나열해라 그러면은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이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요? 저희 기다리고 있어요. 열심히 들으려고. 정말요? 네. 막 되게 특별하지는 않았고요. 되게 굉장히 삶이 이제 그런 게 있죠. 남자들은 보통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막 그런 데 있어서 삶이 많이 변화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특별한 기복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회사를 25살에 입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제가 해외 근무를 2년을 했어요. 오, 네. 예. 어디로요? 중동에 이제 네. 쿠웨이트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오, 네네. 거기에서 2년을 근무하다가 왔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복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쿠웨이트를 2년을 갔다 왔는데 쿠웨이트를 다녀고 몇 년 동안 계속 예를 들어서 돌덩이님이 김 씨라고 치면 쿠웨이트 킴 계속 부르거든요. 아 진짜요? 다녀온 지 한참이 됐는데도.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돌덩이님은 그 교회 공동체를 자주 바뀌셨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한테도 그랬어요. 교회는 이 주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왜냐면 내가 계속 거기 오래 있으면은 고인물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바꿔야 된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로 왔을 때도 딱 바뀔 시기이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존버를 하는 느낌은 아닌데 나 너무 크게 웃었어. 어떠세요?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구도는 별로 할게요. 네. 제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시기가 돼서 나온 게 아니고 자꾸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자꾸 건물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교회를 옮겨볼까 한번 가볼까 해서 갔는데 전교에 비해서 너무 성령 충만해. 너무 은혜로워. 안 되겠다. 진짜 교회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미국님 전교회 얘기 들으면은 불질러야 될 것 같던데. 진작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조심히 웃으세요? 근데 네. 돌덩이님이 계속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교회 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극히 공감하시지 않으신가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곰님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고 저는 이제 미곰님하고 좀 이렇게 친한 친구? 친한 친구란다. 친한 동생으로서 네. 이제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응원해주는 입장에서 네.
뭐 남에게 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약간 비판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비판할 수 있죠. 그럼요, 누구나 다 비판할 비판할 권리는 수 있잖아요. 네. 뭐 지금 제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돌덩이님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 거를 제가 들어드려요. 저도 같이 비판 많이 했습니다. 아직 덜 벗으셨네요. 그러면. 한 10분 있다가 다 벗는 걸로 하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대면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제 제가 대본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돌덩이님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미곰님한테 이제 카톡을 받아가지고 전화하겠다고 하니까 미곰님이 이상하게 신비주의신가요? 전화번호를 안 주셔가지고 저요? 네. 아니 돌덩이님 신비주의신가요? 아니요, 저 번호 드렸는데. 저 번호 주셨나요? 번호로 드렸는데. 아 진짜요? 죄송해요. 제 기억력이 약간 휘발성이 심해가지고 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을 했는데 저하고 진짜 굉장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도 아 EBS 나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욕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뭐 지금까지 기상청의 약간 흐름하고 좀 다른 느낌으로 오늘은 가고 있죠. 근데 가장 굵직하게 이 사람 진짜 나하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저는 회사 일은 진짜 급여 받는 만큼 해야 된다 주의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거 제가 디자인 업종에 종사하는데 디자인 일은 야근이 무조건 필수예요. 근데 저는 무조건 9 to 6 무조건 따지거든요. 그래서 삶하고 회사하고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돌덩이님한테 제가 받은 이미지는 일을 너무 그러니까 회사를 되게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제가 이제 몇 시에 퇴근하세요? 6시 퇴근인데 7시쯤에 이제 정리하고 7시쯤 퇴근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대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 이랬거든요. 혹시 회사에 충성을 다하시는 분 맞나요? 제 일에 있어서는 네.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게 내가 단순 생계만 위해서 그냥 일을 하는 거고 다른 게 너무 싫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돈도 벌고 개인적으로 또 내 삶의 가치관과 맞는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즐겁고 그러면은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 반성하게 됐어요. 아니 근데 회사가 네. 대기업이라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어떤 회사 다니시는지 구체적으로. 네, 이제 저는 H로 시작하는 네. 건설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휘발유, 뭐 디젤 그런 거 뽑아내는 공장, 그리고 뭐 플라스틱의 원료 만드는 공장, 그런 공장을 설계부터 짓고 운전해서 이제 집주인한테 주는 것까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시추? 그쵸. 시추도 시추 맞죠? 있어요. 네. 나 똑똑한데? 시추가 뭐예요? 원유 뽑아내는 거예요. 좀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제가 발음 너무 시추라 그랬나 봐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 뭐 하세요? 돌덩이님은 거기서? 저는 거기에서 이제 전 공장의 배관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오. 그 돌덩이님이 교회 일을 하는 거를 보면은 약간 회사 일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꽤 많이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교회 일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마르타님? 교회에서 뭔가 노페이. 노페이에 그리고 뭔가 그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 일을 바라보는 태도 어떤 것 같아요? 노동가는 찬송으로 부르고 아닌가요? 아니, 다들 웃음을 만연하게 지으며.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하는 이미지예요. 저는 사실 교회 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주로 뭐랄까나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하고 그리고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 9시에 모여서 회의를 하자. 그럼 9시에 가면 저 혼자 있고. 진짜요? 뭐 이게 교회마다 차이가 있는데 제가 느낀 건 그랬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며칠까지 해달라. 뭐 이 회계 정리를 며칠까지 해달라라고 하면은 데드라인 넘기고 그날 연락을 하면은 미안한데 자기 며칠 뒤에 하면 안 되냐. 그럼 알겠다 하면 또 며칠 뒤에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이거였는데 돌덩이님은 뭔가를 하면 정확하게 할 것들을 데드라인도 확실히 끝내고 뭔가를 할 때 우리 사람들이 이거는 이렇게 뭐 저렇게 뭐 이렇게 대충 하기보다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교회 일이 어떻게 보면은 서브니까 그런 건데 지금 이제 미곰님 말씀은 돌덩이님이 그 서브 일도 이제 메인처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네. 어떻게 하시길래 그러세요? 막 열정으로 으아 으아 막 이렇게 기합을 주고? 그게 제가 성격이 좀 할 네. 거면 진짜 제대로 하고 안 할 네. 거면 하지 말자 이런 주의여가지고 네. 제가 이제 교회에서 회계 직분을 맡았었어요. 이제 네. 헌금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네네. 보면 네. 되게 중요한 돈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는 돈이고 그쵸? 내 돈이 아니고 음. 성도들이 헌금한 돈인데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때 엑셀 실력도 많이 늘었고요. 정말 물론 회사에서 엑셀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엑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 예, 함수 네. 같은 거 되게 잘 짜서 정말 재정부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 회계 일을 전교에서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청년부를 했었고 아, 전 교회에서. 그 청년, 다음에는 청년부? 네. 그 다음에는 고등부에서 했었죠. 그 회계는요 헌금 걷는 거는 그 본 예배 그때 걷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예배 때 청년부 헌금 걷는 게 또 돈이 될 수 있고 네, 선교 시즌에 많은 네. 사람들이 후원을 해요. 네. 그러면은 그게 네. 또 헌금이 돼요. 그건 좀 빠져도 모를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나요? 제가 했을 때는 1년에 한 1,600에서 1,800만 원 정도 되는 규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목사님 몇 퍼센트 가져가요? 목사님은 네. 한 푼도 안 가져가고요. 네. 다 청년부의 그 네. 활동을 위해서 쓰입니다. 아, 그거 막 회계 분식회계 이런 거 모르시겠다, 그쵸? 그러니까 용어로 자체를 알긴 아는데 네. 이제 그걸 하진 않으셨다고요? 하진 않죠 그거를. 안 네. 넘어가네요, 잘. 청년부에서는 네. 그럴 수 없는 구조긴 해요. 뭐 청년부 회계가 있지만 어쨌든 그 회계를 같이 해주는 청년부 부장님도 있고. 근데 뭐 사실 그런 분식회계나 이런 것들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딱 위에서 하시겠죠, 뭐. 제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참, 네, 전교 얘기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휘발유통 들고 와야겠네요. 그렇구나. 그렇게 되게 열정적이신 분이네요, 그러면은. 그쵸? 그때 정말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정말 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했던 일이어가지고 근데 돌덩이님 얘기 들으면은 어떻게 삶의 모토가 아까 말씀하신 듯이 뭐 삶의 모토라기엔 좀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 할 건 제대로 하고 안 할 건 말고 약간 이런 식이신 거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회사 일까지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회사 일을 사랑하게 된 그런 성향이 이제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네.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아, 우와. 그래서 되게 그때 준비를 많이 했고 네.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을 세워서 네. 딱 이 일을 했죠. 왜냐면은 이제 네. 어쨌든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추울 때 네. 따뜻하게 해주고 더울 때 시원하게 해주고 이게 네. 다 어떻게 보면은 화석 연료 가지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쵸. 이거를 이제 인류를 좀 이바지하는 일이다라는 거에 약간 비전을 가지고 오, 제 네. 삶의 약간 방향성과 맞아 떨어져서 네. 나는 내 적성에도 맞고 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거에도 맞고 문과보다 이과였거든요. 오, 네네. 그래서 이 방향을 선택해서 딱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딱 거기 그 회사에 입사를 했고 그러면 최종 골이 있으세요? 최종 골. 최종 골이요. 네. 최종 골은 네. 인류에 이바지하고 싶다 그러셨으니까 무료도 펑펑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연료를. 일단 제 실력을 잘 갈고 닦아서 더 좋은 공장을 잘 지어야겠다. 오. 네. 화석 연료를 쓰면 지구가 아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오. 플랜트도 많이 나옵니다. 네. 만만치 않은데요. 만만치가 않나요? 네, 그쵸. EBS예요, 여러분. 네. EBS. 저는 약간 회사 일, 학교 일이든 뭐 교회 일이든 저의 모토는 그거예요. 어디서든 똑같은 사람이 되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는 내가 약간 이런 뭐 이 캐릭이고 저기서는 약간 부캐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어딜 가든 한결같은 사람이 저의 그건데 그래서 일하는 것도 저는 뭐 교회 일이든 회사 일이든 뭐 다 똑같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돌덩이님을 보면서 굉장히 교회를 회사 일처럼 하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똑같은 거잖아요. 회사에서 일하나 교회에서 일하나. 근데 정확하게 하는 거. 사실 전 막 정확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뭔가를 할 때. 그리고 뭐 내가 마음에 들고 좋으면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열심히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평소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것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뭔가 같이 업무를 맡는 선생님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삐져가지고 막 열심히 안 하고 대충 하고 그러는데 교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해서 하면은 열심히 하다가 만약 그런 게 아니면 사실 교회 일이 안 하려면은 충분히 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런 회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 거지만 주로 그런 업무는 안 맡긴 했거든요. 주로 저는 약간 두루뭉술한 업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총무, 총무? 뭐 행사. 네. 그래서 행사 뭐 이잖아요, 사실. 네. 뭐 행사는 뭐 교회에서 1년에 몇 번 없고 근데 그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하면 그냥 내 업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뭔가 이렇게 좋고 하면은 그걸 다 하는데 아니면은 최선을 다해서 안 하는 거죠. 그건 내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오, 네네. 그래서 학교 일도 제가 마르타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학교를 굉장히 사랑해요. 왜냐면 저희 학교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결정이 아이들에게 괜찮으냐,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되냐라고 하니까 학교가 너무 좋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굳이 안 하고 넘어가도 될 거를 이거 하면 아이들한테 좋은데 해서 괜히 사서 고생하고 뭐 초과 근무하고 뭐 출장도 일부러 더 뭐 안 가도 되는 거 아이들을 위해서 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르타님이 그때 저한테 오 대단한데 그거는 배우지 않겠어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 미공님 얘기 듣고 신기했던 게 그때 이제 안 배울래 이제라고 했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명확한 게 지금 제가 돌덩이님하고 미공님 얘기를 들으니까 두 분하고 또 저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 달라요. 일의 성격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뭔가 인류를 위한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업을 상대하다 보니까 저희는 기업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그 기업의 니즈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100% 제 일은 아니에요. 그냥 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일하고 삶하고 무조건 분리해야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전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의 할당량이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10이라고 칠게요. 10이라고 치면은 뭐 출근 준비하는데 출퇴근 준비하는데 1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한 4 쓰고 나머지 오는 날 위에 쓰자. 약간 이렇게 이제 저는 분배해서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회사에서 뭐 노예 근성으로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막 그렇게까지 일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10몇 년을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이거 방송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 신입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막연히 디자인하는 게 좋아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내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뭔가 보람을 얻고 이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분을 되게 부러워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이직을 이직을 해야겠네요. 네. 만약에 마르타님이 회사를 차려서 운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지금이랑 일과 삶의 그거를 나누실 건가요? 네, 저는 확실하게 나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일이 벌이의 수단이라고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원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들이 그 생산을 위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다 제가 이제 제 에너지하고 돈을 소비하면서 이제 하는 것들이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어가지고 저는 분명히 나눌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직업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돌덩이님 그 대기업을 재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대기업에서 일을 하시면서 느낀 장점하고 혹시 단점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느낀 장점이 어쨌든 돌덩이님이 쿠웨이트에 다녀온 후에 차를 뽑았었어요. 근데 그 차가 네. 보통 그 나이 때 뽑을 수 없는 차를 뽑았었거든요. 마세라티? 아니 그 정도 이렇게 막 사치스러운 친구는 아니어서 네네. 뭐 국산 차인데 그래도 네. 저 나이에 저런 차를 뽑을 수 있단 말이야. 오. 그래서 야 네. 역시 대기업은 근데 뭐 그거로 막 이렇게 과시 부리고 자랑하진 않았지만 네. 전 되게 말은 안 했어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 좀 굉장히 네. 부러웠어요. 오 진짜요? 네. 지금 돌덩이님 약간 되게 씨 웃고 계시는데. 뭐 이게 장점이 아무래도 또래 친구들 비해서 연봉이 센 게 장점이고 이제 어른들이 좋아하죠. 거기 다녀. 하면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점점 제 이미지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 친구 대기업 다니네. 돈 잘 버는 애.
같이 먹으면 야 네가 계산해 어머.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뭐 근데 단순히 일한 걸로만 따지면은 연봉이 그렇게 센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일한 만큼 버는 거거든요. 업무량이 그만큼 많거든요. 네네네. 야근도 많고 네. 진짜 빡세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도 그때 거기 다녀와서 해외 근무하고 나서 좀 많이 벌었죠. 예. 많이 벌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약 그때 제 나이가 25이었는데 거의 2년도 안 돼서 한 8천 정도 이렇게 8천이요? 예, 모았으니까. 마르타님 지금 굉장히 실망한 눈빛인데요. 아니요, 저 지금 결혼 괜히 했네 생각했어요. 왜요? 돌덩이님 꼬셔서 결혼. 네.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액수를 여쭤본 거는 사실 그 나이 또래 친구들보다 몇 배 정도 더 벌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럼 한 3배 정도 더 벌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런가요? 3배인가요, 그게? 근데 음. 2년 동안 8천을 네. 모은 거잖아요. 아, 모은 거예요? 받은 게 아니라. 네, 모은 거예요. 아, 연봉이 아니고? 연봉은 더 되죠. 혹시 숨만 쉬고 사셨나요? 그게 아무래도 해금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그때는 돈 쓸 일이 별로 없었어 가지고. 그치, 뭐 기숙사 다 대줄 거고, 그쵸? 식비하고 다 네, 해줄 거고. 네. 필요한 건 다 나오고 해가지고. 네. 네. 나머지는 어디 쓰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지내면서? 거기서 그냥 뭐 쇼핑몰 가서 쇼핑도 네. 하고 밥도 사 먹고 중간중간에 이제 한국에 휴가 나오거든요. 네. 그때 친구들 만나서 이제 네. 먹고. 재미없어. 진짜. 네. 아니, 뭐 가라오케 좀 가고, 뭐 이런 거 얘기 나올 줄 알았더니 세상에. 간 거 아니에요? 가라오케? 가라오케가 뭐예요? 미곰님 저 오늘 왜 부르셨어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그때 당시 이 쿠웨이트를 갈 때가 생각이 나요. 왜냐면 그때 지금 H 그 과거 말고 그 지금 H를 했는데 그 전에 다른 대기업에도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업에 일을 네. 하는 줄 알고 네. 야, 너 거기 그리고 또 거기가 이름이 약간 놀이공원이랑 비슷해가지고 네. 야, 너 거기서 일 잘하고 있냐 이렇게 약간 했는데 아니다. 나는 H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쿠웨이트에 가야 된다 해서 아니 이럴 수가. 그래서 야, 그때 차라리 너 그 놀이공원 그 이름인 거기를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게 어디예요? S사예요, S사. S사? 그 용인에 있는 네. 에버랜드? 네. 서울랜드? 나 놀이공원 잘 몰라서. 네. 네. 서울랜드? 과천 서울랜드 이거였나? 네, 아무튼 S사였던 걸로. 아. S사가 운영하는 네. 놀이공원 뭐 그런 이름의 회사. 근데 아마 놀이공원에 취업하는 건 아니었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냥 지방에서 이제 근무하는 거였죠. 네. 그래서 사실 차라리 이 친구가 거길 갖는 게 더 낫지 않았어. 쿠웨이트를 간다고 하니까. 근데 갔다 와서 굉장히 그 안에서 신앙심도 잘 지키고 그 안에서 간증이 좀 있었거든요. 쿠웨이트에 가서. 네, 쿠웨이트 안에서 굉장히 신앙의 기복도 많았고 내 삶의 기복도 많았고 네. 정말 삶의 죽음의 경계까지 막 갔다 오고 그랬어가지고 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되게 그 공장을 짓는 게 네. 그때는 이제 설계는 아니었고 공장을 운전하는 파트에서 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막 가스 새고 있는데도 네. 가스 새는 배관을 지금 내가 계속 조여서 가스 네. 안 새게 만들어야 되고 네. 그리고 가스가 새는 거를 이제 또 다 방출시켜서 안전하게 다 방출을 시켜야 되고 거기서 잘못하면 용접 불꽃 하나만 튀어도 폭발이거든요. 그러네. 네. 그런 데서 네. 이제 일을 했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온도도 되게 높았어요. 거기가 되게 더울 때는 57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온도가. 와, 진짜 장난 아니다. 그래서 네. 낮에는 샤워를 네. 못 한대요. 왜요? 물이 뜨거운 물밖에 안 나온대요. 네, 여기처럼 이렇게 네. 수도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다 건물 옥상에 물탱크가 있어요. 네. 거기서 물이 내려오는 걸로 씻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물탱크가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더 물밖에 안 나요. 차가운 물이 안 나요. 우와. 전 몰랐던 게 그때 네. SNS 친구여가지고 음. 가끔 이게 해외에 올라오면은 도마뱀 영상 올라오고 사막에서 네. 그래서 재밌게 지내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극한 직업이었네요. 그러면은. 맞아요. 근무 환경도 네. 하루에 14시간 근무 네. 그리고 주 7일 근무 네. 그렇게 하니까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일한 만큼 버는 거예요. 그러네. 주 7일 근무. 네. 그러네. 할 수 있어요? 전 못해요. 주 7일? 못해요. 왜요? 일을 사랑해도? 주 6일도 못해요. 근데 요즘에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법이 강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주 7일을 하면 사실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이제 중동은 금토가 쉬는 날이에요. 아, 금토가 진짜요? 주말이에요. 근데 네. 금요일에는 딱 오전 근무만 하는 날이에요. 네. 오전 근무하고 바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쿠웨이트에 중동 비전교회라고 있었거든요. 그 선교사 하시던 분이 와서 하던 거였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집인데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지하 예배당이 있는 네. 그런 데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었죠. 되게 특별하다. 우와. 신기하다. 사진 있어요? 사진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엔드라이브에. 아. 네. 나중에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게 대기업에서 살아남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돌덩이님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그리고 교회에서 따로 맡으신 역할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 돌덩이님이 다녔었어요. 중학교 때요? 네네. 네네.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봤어요. 제가 어쨌든 돌아온 탕자로 돌아오고 그 뒤에 몇 년 뒤에 봤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다닌 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은 좀 어떻게 쭉 하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어머니가 아기 때 3, 4살 때 데리고 다니셨고 그때부터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다니다가 그냥 원래 다니던 거니까 습관적으로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딱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만났냐면 기도하면서 저한테 눈물이란 걸 주셨어요. 그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때 네. 아 진짜 계시구나. 진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때 처음 느꼈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부 부회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살 때는 이제 다 주일학교 교사 이렇게 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또 해외 근무하고 와서도 주일학교 교사 이렇게 하다가 또 청년부 회계하라고 해서 또 청년부 회계했다가 또 고등부 회계해서 또 고등부 회계했다 이제 한 7년을 이렇게 봉사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싶다 해서 성가대를 들어갔어요. 성가대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까 노래 못한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닌가? 노래를 못하니까 들어간 거죠.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성가대를 들어가는 게 사실 성가대를 들어가는데 뭔가 테스트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봉사가 성가대예요. 왜요? 왜냐하면 교육부서는 애들 수련회 따라가야 되지, 애들 상대해야지, 뭐 공과 공부하려면 또 공부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복잡한데 성가대는 죄송해요, 이거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전 교회에서 그랬던 어른들 많이 봐서 하는 건데 네. 아침에 예배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가요. 그러면 옆에 집사님들하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성가대 간식을 먹습니다. 김밥 같은 거 뭐 이런 네. 걸 먹습니다. 먹으면서 노래를 막 불러요. 네. 그리고 이제 올라가기 전에 흰 가운 뭐 이런 가운들을 입고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해요. 그리고 네. 끝나고 나서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끝. 그냥 이 정도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헌신이 성가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덩이님은 그런 의미로 다니는 게 아니라고 전 생각이 드는 게 돌덩이님이 노래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약간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어쨌든 성가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적극 추천을 했죠. 제가 어쨌든 1년 먼저 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 아는 사람들한테 이런 친구가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 근데 노래를 잘 못한다고 한다. 괜찮대요. 근데 사실 괜찮다고 해놓고 안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더 놀라웠던 건 돌덩이님이 그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정말 잘 높여드리기 위해서 노래학원을 다녔어요. 오, 멋있다. 전 이런 케이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뭘 하나 하더라도 되게 화끈하게 하네요. 그러면은. 보통 성가대 하면서 노래 연습을 하겠다라고 네. 이 정도 생각만 하는데 그쵸, 저 지금 욕하려고 했는데 그런 줄 알고. 아, 노래 못하는데 성가대 들어가셨다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발장전이었군요. 네, 맞아요. 쑥 들어갔네요. 네. 이게 성가대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근데 아무래도 합창이다 보니까
혼자 부르는 것보다는 나은 거 있더라고요. 좀 묻혀가는 것도 그쵸, 좀 그쵸. 있고. 예. 그냥 입 모양만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학원을 다녔던 거는 진짜 음을 잘 맞추려고 제가 음치가 너무 심해서 그랬는데 학원 다니까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하는데 네. 코로나가 터져서 또 학원도 어. 못 다니고 있습니다. 아쉽다. 네. 예.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학원을 안 다니고 있다고 했는데 네. 저는 지금 노래학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축가를 위해서. 근데 저도 이번에 축가 때문에 사실 그 방역도 철저히 하고 어차피 선생님하고 한 사람하고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노래는 보통 그냥 부르잖아요. 음악 시간에도 뭐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라기보다는 그냥 이 개 이름 읽는 거 뭐 이런 거 하고 그냥 부르고 우리 노래방에서도 그냥 노래 부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그냥 부르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배워보니까 아 이게 배워서 부르는 거랑 진짜 다르구나. 물론 좀 노래 이런 거 감각이 타고난 사람들은 안 배워도 잘 부르지만 뭐 저도 사실 노래를 잘 부르는 편이 아니어서 배워보니까 아 그래서 내가 노래를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돌덩이님도 어쨌든 하면서 음을 맞추는 거에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그냥 안 배웠을 뿐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힘내라 음치들이여. 파이팅! 너무 귀엽네요, 진짜. 너무 귀여우시고요, 두 분 다. 마르타님은 노래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저는 좀 해요. 왜냐하면 네. 자기 결혼식 때 축가를 하셨대요. 네, 저는 축가 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프로포즈를 받을 때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껴주면서 제 생일날 받고 몇 달 있다가 헤어졌죠, 제가 이제. 그래서 굉장히 쓰레기라고. 네, 그래서 남편이 저 가끔 쓰레기라 그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헤어지고 이제 몇 달 있다가 다시 만났는데 어차피 이거 안 들으니까 제가 중간에 잠깐 딴 남자를 만나봤는데 영 아닌 거예요. 진짜 얘만한 남자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들으시면 어떡해요. 이거 계속 남는 건데. 안 들을 거예요, 절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마침 이제 타이밍 좋게 연락 와가지고 이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제 결혼 얘기가 이제 살짝 나와가지고 이제 결혼 준비를 이제 막 했는데 딱 그때 결혼 준비하면서 아 내가 축가도 어쨌든 받고 몹쓸 짓을 한번 했으니까 내가 서프라이즈도 한번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재밌었어요, 진짜. 저는 결혼식은 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혼주의자지만 네. 결혼식만큼은 또 하고 싶어요. 네. 그 비혼주의 완성은 항상 결혼을 해봐야 비혼주의 완성을 하니까. 근데 그 처음에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네. 결혼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2년. 오. 네. 그러니까 헤어진 거 포함하는 거죠? 네네. 네, 헤어진 게 한 3달 정도 헤어져 있었으니까, 네,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네. 근데, 잘한 것 같아요, 지금은. 왜요? 헤어졌기 때문에 더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나요? 약간, 예, 방점을 찍은 거죠. 그냥, 얘만한 애가 없구나, 결론은 그냥, 이제 정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꽝 찍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꿈님, 제가 돌덩이님한테 진짜 흥미롭다 그래야 될까요? 제 기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돌덩이님이 원칙주의자시래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카톡에 원칙주의자예요. 딱 뜨길래 그래서 이제 대충 이 사람이 진중한 사람이니까 이제 농담 같은 거 선 넘는 거 싫어하고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교회 내에서 연애하는 거 이제 반대하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연애할 수도 있지 이제 이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돌덩이님한테 직접 듣기도 하고요. 네. 그럼 돌덩이님 학교 다닐 때 CC 이런 것도 안 하셨어요? CC 안 해봤어요. 오! 그럼 회사에서 사내 연애는? 사내 연애 안 해봤어요. 컴퍼니 커플? CC? 오 똑똑한데? 그럼 연애 어디서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네. 다 소개팅이었어요. 소개팅으로 그러면 진짜 딱 목적에 맞게끔 하셨구나 그러면은. 네, 맞죠? 맞아요. 네. 왜 반대하세요? 교회 내에서 연애하는 네, 거요? 교회 내에서든 뭐 등등등. 저는 약간 그러니까 교회 내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 목적이죠. 우리가 여기 모인 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까를 많이 생각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찬양하고 혼자서 헌금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지? 했더니 이제
우리가 혼자는 굉장히 불완전하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되게 한자로 사람이 인자도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걸 네. 그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주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제 경험도 있어요. 좀 연애를 그 안에서 하면 물론 미검님은 제외인데 이제 안 좋았던 경험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주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네. 둘이 네. 사라져요. 그리고 네. 성교를 갔는데 거기서 그 남녀 둘이 막 스킨십을 하고 스킨십 어떤 스킨십이요? 뽀뽀? 뽀뽀하고 뽀뽀 약간 정도고. 네. 같이 다 같이 팀을 꾸려서 같이 있는데요? 성교를 갔는데도 네. 약간 둘이 스킨십하고 그리고 그 네. 커플이 같이 있으면 네. 다른 친구가 와서 말 걸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눈치 보이잖아요. 좀 다가가기 좀 그렇고 둘이 사귀는 거 아는데 그리고 둘이 만약 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소그룹 나눔 할 때도 서로 찢어놔야 되고 둘이 안 붙게 해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전체 공동체에 되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오. 그게 네. 학교 동아리여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사귀었다 헤어지면 둘 중 한 명 그 동아리 막 나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사례가 많죠. 그렇죠. 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렇게 사내 연애 했다가 네. 결혼하면 되게 좋죠. 근데 결혼해서 잘 살면 너무 좋죠. 근데 헤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욕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좀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오. 결사 반대까지는 아닌데 네. 좀 공동체를 위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돌덩이님이 연애를 했을 때 안 좋은 게 되게 많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가장 두드러지게 안 좋게 영향을 줬던 거는 교회 생활을 그리고 신앙생활 그냥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하던 둘이 안 해요. 이제 연애질 하느라? 네, 둘이 네. 놀러 다녀요. 그리고 늦어요. 만약에서 네. 뭐 어느 같은 부서 막 네. 유년부 뭐 고등부에서 같이 열심히 하다가 이제 연애를 해요. 그럼 고등부 뭐 회의가 있다 10시까지 와라. 그럼 둘이 꼭 10시 보다 늦게 오고 그런 경우도 있고 주로 다른 청년들이 마음이 어려워요. 왜냐면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거나 네. 연애를 못하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네. 열이 받는 거죠. 그렇죠. 맞아.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제가 이 타이밍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네. 돌덩이님이 네. 교회에서 연애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처음으로 소리 내서 웃었어. 엄청. 네? 당황하셨는데? 네. 근데 미곰님이 아는 그분은 저는 네. 좀 교회 내에서 만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분을 네. 처음 만난 게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거든요. 어, 처음에는 그래요? 원래 고등학생 때 알았었고 네, 네. 여기 교회 와서 네.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우연히 마주쳤어요. 네. 마주쳤는데 네. 그분은 진짜 한 8개월에 한 번 교회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 그분은 그때 한 6개월 사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저는 좀 제 입장에서는 별로 교회를 통해서 사귀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교회 같은 공동체 내에서 사귀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교회 공동체에 네. 꽤 나오던 친구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진 친구죠. 그러니까 한 8개월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는 교회 연애라고 치지 않는 거죠. 돌덩이님은. 그렇죠. 저는 같은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사귀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친구를 다 알지만 그건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 왜냐면 어쨌든 그 친구가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 친구가 아니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분을 교회에서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좀 당황했어요. 네. 진짜 교회에서 같은 네. 교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팩트입니다, 네. 팩트. 네. 네. 자, 돌덩이님 이미지 위해서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참 많은 생각이 지금 스쳐 지나가네요. 예. 그래서 네. 제가 교회에서 연애했던 걸 생각을 하면은 네. 제가 처음에 교회에서 연애를 해서 이제 사귄다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극심한 반대가 있었어요. 왜요? 왜냐면 저는 그 이전 사례들과 같은 게 발생할까봐?
아니요, 저는 네. 까만 인간이었고 네. 제 여자친구는 하얀 인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네. 교회에서 이 선배들이 얘기하는 것도 잘 듣고 네. 다 잘 따르고 네. 착한 친구였고 네. 저는 위에서 말하면은 약간 이상한 표정 짓고 네. 수련회 도중에 뭐 담배 피러 쓱 갔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저희 교회 근처 술집에서 발각되고 막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잘 키워야 되는 이 여자애를 뭔가 악마가 이게 데려가는 느낌이었나? 그래서 대놓고 막 헤어져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병신이네 그거 진짜. 아니 그걸 왜 지네가 뭔데 판단해요? 그리고 막 네. 여자친구한테 나중에 들었는데 뭐 네. 저 오빠가 네. 막 이상한 데 맞으면 뺨 때리고 막 도망가라고 막 네.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그때 당시에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고 막 변화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바라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지금 뭔가 어떤 사항으로 합리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남녀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요. 각자한테 이제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은 각자한테 맡기면 되는 건데 그걸 뭐 주변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 뭐 진짜 뭐 폭력을 쓴다거나 뭐 상습적으로 폭력을 쓴다거나 이 사람한테 진짜 해가 가할 것 같은 그런 거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터치하면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저기한테 선택에 맡겨야 되는 거죠. 전 되게 오지랖 장난 아니네요. 제가 전 교회를 맨날 욕하는 이유를 알겠죠? 오, 네. 그런 성향들이신 근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되게 그럼 삶이 심심한가 봐요. 전 그런 사람들 보면은 삶이 되게 단조롭고 심심한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십거리 하나가 필요하니까 얘 하나 그냥 도마에 놓고 그냥 막 쓰는구나. 그냥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손절하세요. 그래서 손절하고 네. 나왔고 아, 네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막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부서여서 있었는데 중등부에서 같이 헌신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내에서는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해왔어요. 저희가 그냥 교회 끝나고 그리고 나서 뭐 저희도 이제 좀 신앙생활이 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갖춰지고 하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거는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좀 하자. 희생은 아니고 헌신을 좀 하자.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그때 당시 저기 아마 지방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방에 있고 토요일 일요일 보통 교회에 있는데 우리 주말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하고 보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응 잘 못하는 동생들 있으면은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그냥 둘이 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뭐 같이 뭐 볼링장도 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약간 공동체에 보답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저희가 좀 이미지가 괜찮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지 좋아지려고 한 건 아닌데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할 만큼 공동체에다가 하고 네.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돌덩이님 좀 얘기 들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생각나는 게 이게 사람 성향에 따라서 저는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제 연인 관계가 되고 사적인 거하고 공적인 거하고 분리를 못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친구들이 항상 저보고 이제 개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전에 헤어진 사람하고도 친구로 꽤 이제 결혼하고 이제 다 이제 끝났지만 그 전에도 친구로 지내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저는 공하고 사를 되게 분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는 이제 그때 이후로 끝났지만 우리는 어쨌든 서로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그 다음에 어느 누구보다 진실한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관계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친구로 지내는 애들도 한 둘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내 연애를 딱 한 번 해봤어요. 근데 전 그때 이후로 사내 연애는 진짜 하지 말아야지 깨달은 게 뭐 이런 뭐 불편한 상황 때문이 아니고 일하면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상사한테 깨진다거나 아니면은 사무실에서 뭐 실수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근데 전 되게 뭐 제가 회사 일하고 삶하고 되게 분리를 한다고 받는 만큼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주의지만 전 일에 있어서 되게 프라이드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상사한테 깨지는 걸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보인 거죠.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친구인데도.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사내 연애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돌덩이님 같은 이유라면은 좀 재밌네요. 흥미로워요. 근데 모든 일들이 저는 돌덩이님 예상대로 갈까요?
아 물론 뭐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고요. 음. 저는 제 개인적인 그냥 그쵸. 제 생각을 얘기한 것 뿐이고요.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돌덩이님이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새 자매가 온 거예요. 첫눈에 반한 거야. 완전 내가 그 꿈꾸던 드림이 완전. 그러면은 좀 재밌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도 싶네요. 막 그 자매 완전 핍박해가지고 나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 청년부가 네. 좀 규모가 커서 지금도 돌덩이님이 모르는 자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겠다. 굳이 새로 오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으실 거죠? 그럼요. 지금 네. 예, 제 여자친구가 들으면 굉장히 네.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그 같아가지고. 여자친구가 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죄송한데 네. 연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음. 그런 네. 그리고 제가 우리 녹음하기 전에 잠깐 들었는데 제가 여자친구를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요? 한 번도 네. 뭐 인사한 적은 없는데 누가 봐도 여자친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자친구 오게 됐냐 그래서 네. 아예 종교가 없는데 네. 우리 돌덩이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네. 교회를 같이 갈래?라고 했을 때 교회로 네. 온 거죠. 오, 근데 네. 교회 사실 거리도 꽤 되는 거리인데 거기를 돌덩이님이 아침에 데리러 가서 예배 드리러 또 돌아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교회 좋다고 예배를 드리겠다. 자 이제 신앙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케이스네요. 네. 네. 잘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보다 안 믿는 사람을 지금 믿게 만든 거잖아요. 보통 안 믿는 사람 만나셨어요? 아니면 믿는 사람 만나셨어요? 저는 돌이켜서 보면은 다 안 믿는 사람 만났어요. 아, 왜요? 되게 네. 이것도 제 편견과 선입관일 수도 있는데 제가 살아왔을 때 그 교회를 다니는 여성분들이 저한테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너무 보수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여자일수록. 네. 그래서 진짜 교회 다니는 여자 못 만나겠다. 오빠 어떻게 손부터 잡을 수 있어? 이런 건가요? 아니 굉장히 네.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없고 네.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더라고요. 제가 몇 네. 번을 말해도 제 말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네.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네. 약간 이게 근데 그 분들이 이상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좀 되니까. 겪으면서 네. 이제 좀 소개팅을 뛴다고 표현하나? 소개팅을 열심히 뛰었죠. 네. 그래서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고 네. 지금의 여자친구하고 너무 잘 맞고 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좀 어렸기 때문에 사실 남자든 여자든 어렸을 때는 좀 약간 미성숙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빠는 어떻게 내 마음도 몰라 이런 맞아. 것들은 사실 어렸을 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라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아니에요. 어리지 않았어요. 몇 살이었는데요? 평균. 평균이요? 네. 보통 20대 중반부터는 그런 거 다 알지 않나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옛날 생각하잖아요. 개쓰레기였죠. 저 진짜 제가 20살 때 6살 많은 오빠하고 4년 사귀었는데 저 그 오빠 만나잖아요. 석고대제 해야 돼요. 진짜. 그 정도로 애가 너무 재수없고 되게 지 밖에 못 오고 이런 애였거든요. 근데 그때 저하고 지금의 저하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달라요. 뭐 지금도 제 남편 저 뭐 쓰레기라고 하지만 그런데도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연령대에 따른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것 같네요. 미국님 말처럼. 근데 네. 돌덩이님 인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인기요? 그럼요. 네. 키도 크고 준수하고 네. H 다니고 네. 아주 다들 탐내할 수 있죠. 돌덩이님 매력은 뭐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매력. 제 매력이요? 네. 이거를 본인 매력은 보통 주변 사람들이 판단해 주는 건데. 아니죠. 자기 매력은 자기가 아는 거죠. 그래요. 전 섹시해요. 저는 웃을 때 보조개가 너무 예뻐요. 웃어. 진짜 예쁘다. 마치 이거 있잖아요. 시술한 것 같이 예쁘네요. 오, 예쁘다. 네, 제 어머니가 공짜로 만들어 주셨어요. 진짜요? 네. 말 진짜 조곤조곤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돌덩이님 매력은 제가 네. 생각했을 때 사실 굉장히 준수해 보이고 네. 이게 조곤조곤한 말투 속에서 뭔가 네. 똘끼라고 해야 되나요? 오. 그런 게 제가 생각하기에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독특하고 그러니까 노멀한 스타일보다는 네. 약간 저는 돌덩이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그 뭐라 해야죠? 가끔씩 나오는 이 튀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돌덩이님이 좋아하는 매력이에요, 제가. 네, 그래도- 예, 좀 평범하고 한 걸 좀 거부해요. 약간 아. 그런 게 좀 있어요. 오늘 네. 방송에서는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네. 아마 긴장해서 네. 그러신 것 같은데 어. 그래서 마르타님이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 그걸 말하면 어떡해요, 혼자. 아니, 저 솔직히 진짜 걱정했거든요, 약간. 네. 아, 너무 진짜 제가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교회 오빠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네. 그런 사람들은 섭외를 안 하는데 네. 돌덩이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님이 저한테 말했을 때 돌덩이님이 그렇게 보이지만 반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오 이랬는데 네. 오늘 예상대로 가고 계시는 거죠? 보조개 우선 반했고요. 매력에 빠졌네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돌덩이님이 뭔가를 할 때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도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어제 정말 밤잠 설쳤어요. 진짜요? 네. 예. 어떡해. 아, 근데 모르겠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나름대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들으시면은 저 다음에 또 나갈게요. 이제 이러시니까. 아까 돌덩이님이 이제 그 한 이미지에 국한되는 게 좀 싫다고 하긴 하셨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여쭤보면은 궁금하니까 저는 이제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으로서 대기업 입사가 이제 막 알바 구하듯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요즘 시기가 좀 안 좋아서 알바 자리 구하기도 힘들긴 한데 입사 놓고 특별히 하신 뭐 종교 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등등 있으실까요? 입사 준비를 할 때, 취업 네. 준비를 할 때, 네네. 저는 일단 제 생활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하던 거를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교회 봉사 안 해야지. 이제 알바 그만하고 진짜 공부만 해야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원래 제가 하던 건 계속했어요. 계속했고 오히려 잠을 줄이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한 6개월 동안 이력서를 50개를 썼으니까.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종교 활동을 뭘 했냐? 그러면 네. 이제 저는 원래 주일학교 교사 했었으니까 계속 네. 하고 있었고 네. 되게 기도도 했죠. 정말 이제 정말 붙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기업에 못 붙어서 너무 절망해서 새벽 기도를 나간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할 때 뭔가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기도는 안 했어요. 되게 청원 기도는 안 하시고 그러면은 의지를 달라고 지치지 않게 달라고 네.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힘이 났었죠. 예, 힘을 내서 다시 뛸 수 있었고 결국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부지런한 거는 다 부지런하잖아요.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근데 되게 그걸 뛰어넘어서 집요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집념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붙었던 것 같아요. 되게 물론 운도 따라줬죠. 근데 운도 실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딱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그걸 물고 늘어졌고 이제 그만큼 이제 제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루에 거의 4시간? 5시간밖에 잠을 안 자고 아침 4-5시간이요? 예, 아침에 이제 10시 수업이다. 네. 대학교니까 10시 수업이다. 그러면 네. 8시까지 가요. 네. 8시까지 갈 때 도시락을 싸가요. 도시락과 빵부석을 싸가요. 네. 그러면은 도서관 앉아서 2시간 동안 공부하다가 10시 수업을 가요. 네. 그러면 12시에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2시 수업이 있어요. 그럼 네. 보통 다들 학식 먹으러 가잖아요. 그쵸. 저는 그때 또 도서관에 가요. 네. 12시에 2시까지 또 공부를 해요. 네. 빵 부스러기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끝나요. 그러면은 네. 이제 저녁에 제가 그때 당시에 근로학생을 했거든요. 네. 그거를 하면은 70% 장학금이 나와가지고 우와, 네네. 그럼 근로학생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아침에 싸온 도시락을 먹어요. 그렇게 생활하고 주말에는 또 고깃집 알바하면서 또 교회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더니 이제 좀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되게 치열하게 그러면 준비를 하신 거네요? 치열했다기보다는 네. 약간 좀 네. 제 생각에서 제가 미친놈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막- 맨날 코피를 쏟아도 그냥 제 의지를 좀 불태우면서 열심히 했던 네. 것 같아요. 와.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번에 오신 라이언님은 우와 이런 학교를 나와서 우와 이런 회사를 다니신 거잖아요. 근데 돌덩이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와 하는 회사지만 대학교를 들면 약간 이런 대학이란 말이에요. 사실 지금 정확하게
개인 정보니까 명확하게 말을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돌덩이님이 어쨌든 그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회사를 갔다는 건 본인의 노력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입사를 하고 나서도 그런 학업에 대한 것들이 필요했을 때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이 돌덩이님이 대기업을 다니고 대기업 입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질투나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그걸 받을만 하다라는 그런 사람이네요.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약간 감탄한 게 이렇게 지내면 진짜 뭘 해도 되겠구나.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딱 할 수 있었던 거죠. 고등학교 때 있었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코피를 흘리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연장선으로 지금의 일이 되게 귀하고 회사가 더 감사하게 느껴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얻은 거니까 대단하네요, 진짜. 박수 쳐드립니다. 짝짝짝. 근데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하고 너무 좋아하는 회사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이럴 땐 회사 생활이 정말 힘들다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없겠습니까? 물론 일이 힘든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사람이 힘든 거는 진짜 참기 힘들잖아요. 그쵸, 위에 있는 맞아요. 사람이 안 맞으면 네, 맞아요. 진짜 진짜 저 사람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 하나 해야겠다. 진짜 어디서 일하느냐보다는 누구랑 일하느냐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회사가 좀 커서 눈 감고 3년만 버티면은 위에 사람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로테이션 되는구나.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너무 힘든 건 사람이 힘든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뼈저리게 공감하는 게 저는 이제 그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같이 작업하는 이제 그 거래처의 작업자가 1년마다 바뀌거든요. 근데 작년에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진짜 와, 진짜 이런 사람이면은 나 이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진짜 일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올해 바뀐 담당자가 저 우울증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이 사람하고 일하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원래 그래요. 주변에서 다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1년만 꼭 참고 견디세요. 막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8월이잖아요. 진짜 하루하루가 진짜 1년같이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요즘 막 갈 때마다 제발 그 인간한테 오늘 전화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갈 때도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전화를 안 하면 일을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사장님한테 들들 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겠다. 요즘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지금 계속 돌파구를 찾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3년이면은 어떻게 참으세요? 그러면은 그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미곰님은 막 엽떡에 소주도 먹는다 이렇게 푼다 그랬는데 어떻게 푸세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스트레스. 중간중간에 스트레스. 정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걸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68%인가? 네. 퇴근 후 소주 한 잔이었어요. 네네.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좋은 해석 방법이죠. 저도 뭐 그렇게 풀 수도 있죠. 근데 너무 극심하면 저는 되게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엎드려 자고 막 공부 안 하고 그런 학생이 아니었고 혼자 공상하는 학생이었거든요. 약간 네.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약간 좀 평범하진 않았죠. 그래서 혼자 시간 가지면서 좀 잠을 많이 자요. 그러면서 저는 좀 푸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답도 약간 나왔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잠을 푹 자니까 머리가 맑아져가지고 네. 이제 방법이 도출되는. 네네. 혼자만의 시간에 뭐 네. 내가 운동을 네. 할 수도 있고, 네.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는 편이에요. 뭔가 현실에서의 로그아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현실 도피 일단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자도 피곤하고 계속 자고 싶으면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고 계속 자고 싶으면은 내가 현실에 도피하고 싶은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회사를 가고 누굴 만나면 힘든 거를 내가 아니까 그걸 도피하고 싶어서 계속 몸이 자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전번주에 그렇게 잤나 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진짜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은 좀 자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면서 만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약속들을 막 잡고 사람들 만나면서 또 뭐 회사 일이나 이런 거에서 스트레스 막 받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게 스트레스나 피로가 극에 달 때는 그냥 자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퇴근이 저는 5시 퇴근이에요. 점심시간이 아이들 급식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시에 퇴근을 해서 집에 한 5시 반이나 6시에 오면 그때부터 자요. 그래서 한 아침까지 안 깨고 자는 거예요. 36시간잖아요. 12시간, 13시간 자죠. 12시간, 13시간 자요? 6시에 자면 네. 그렇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와, 네. 그러니까 허리 안 아픈가요? 중간, 그러니까 그때 평소는 네.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피로가 엄청 쌓이고 스트레스 엄청 쌓이면 도피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고 자면 다음날 뭐가 해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돌덩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은 뭔가 내가 머리가 조금 더 맑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 골든 리트리버 같아요. 그거 어디서 봤는데 걔네들은 옐로 카드 한 3장 이렇게 빼고 자고 나면 그게 다시 리셋이 된대요. 두 분은 그런 타입인가 봐요. 그럼 자고 나면 약간 조금 에너지가 텐션이 올라와가지고 조금 또 그때를 버틸 수 있는 그런 거? 부럽네요. 저도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찌됐든 뭐 연애 얘기도 하고 뭐 회사 얘기도 하고 뭐 스트레스 얘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라면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면 누구든지 사실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마르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다니든 중소기업을 다니든 자영업자든 뭐 공기업 뭐 공무원이든 스트레스 분명히 받을 텐데 꼭 그 스트레스 받는 방법을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몇 주 동안 시간 관계상 빠지긴 했지만 기상청의 유일한 고정 코너죠. 마미곰의 그것이 알고 싶다. 첫 번째 고정 질문입니다. 돌덩이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게 주장하고 있는 게 확신이 있으면 되게 거기서 선택한 거에 있어서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뭐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랑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대로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행복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내가 노래를 못하지만 성가대를 함으로써 내 선택에 확신이 있다면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틀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계획하고 달라질 때나 이럴 때. 계획하고는 다르고 네.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 그 선택이 잘못되더라도 나는 네. 확신을 가지고 했으니까. 네. 내가 만약에 진짜 노래를 잘 못해서 삑살이 냈어도 네. 다른 사람들 피해를 줬어도 네. 그래도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내 선택에 후회가 없으니까 행복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합니다. 왜요? 지금 행복해요. 되게 제가 약간 뭐 하고 싶었던 일도 하고 그리고 제가 되게 교회에 고민이 많아서 옮겨야겠다 했는데 미국님 덕분에 새로운 교회에서 잘 적응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기상청 와서 이렇게 녹음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저희도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돌덩이님 얘기에 자꾸 감동을 받아서 목이 메이네요. 잠깐만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되게 네. 어떤 선택을 할 때 지혜도 주고 방법도 주고 해결책도 주고 약간 좀 가르쳐 주시는 분. 네. 나를 배우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네. 선생님? 맞아요. 네. 그런 존재예요. 네. 그러면 혹시 부모님이 약간 돌덩이님한테 그런 분이셨나요? 어린 시절부터? 물론 부모님한테 많이 배우긴 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러니까 부모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줬어요. 네, 그렇죠.
되게 저도 생각할 게 많아지네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같은 종교를 믿고 있음에도 각기 생각하는 이미지가 다르니까 그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사실 선생님 이런 느낌은 이런 건 저 처음 듣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저는 좀 네. 성경을 보면서 좀 네. 많이 느꼈어요. 네. 잠언 읽으시나요? 잠언도 봤고요. 네. 복음서도 많이 봤습니다. 네. 우리 마르타님은 주로 지혜를 찾을 때 잠언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잠언? 잠언이요? 네. 잘 안 읽어서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돌덩이님 어떤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세요? 제가 원하는 크리스찬은 이런 거예요. 제가 직장에 있든 직장 밖에 있든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가정 안에 있든 가정 밖에 있든 제가 어떤 친구한테 무교인 친구한테 아니가 다른 종교이라도 내가 같이 교회 가자 했을 때 이 친구가 가자 그러면 진짜 한번 교회 나가봐야겠네 할 네. 정도의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좀 믿음이 갈 만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보면은 이 친구가 가자고 할 정도면은 가볼 만한 것 같다라는 가치를 느낄 만큼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오늘 돌덩이님 보면서 저 이렇게 건실한 청년, 그러니까 미국님도 되게 건실한 청년인데 두 분이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돌덩이님 약간 바닥이 보고 싶네요. 왜 제 바닥은 좀 보셨나요? 돌덩이님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이게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네. 저는 진짜 담임 목사님 개인적으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네. 이게 한마디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진부한 거 하기 싫어서 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기 군대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30년, 40년 전에 이제 자기 군대 얘기 또 라떼는 말이야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거를 조금 덜 하시고 좀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군대 얘기가 본인 삶에 있어서 되게 스펙타클한 경험이셨나 보죠, 그러면은. 남자들은 이해는 해요. 예. 그게 어떤 식이면 자기 군대 때는 진짜 많이 맞았다. 요즘은 2년도 안 돼. 이렇게. 근데 웃음 포인트로 쓰세요. 막 진짜 그런 건 아니고. 네, 담임 목사님이 워낙 이야기 보따리셔가지고